조선 중기 경상도 한 모퉁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청성리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인 김덕수는 나이 50을 넘긴 어른으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공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마을 일을 처리했기에 누구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김 이장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마을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냥꾼인 박철수와 푸죽간을 하는 이기문 사이에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박철수는 이기문의 가게에서 좋은 삼겹살을 사려고 했는데 이기문이 꾀를 부려 고기를 아래는 얇게 위는 두툼하게 썰어서 비계 있는 부분을 많이 주려고 속이려 했던 것이죠. 이게 뭐요? 이기문 씨, 고기를 이런 식으로 써는 게 어디 있소? 박철수가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뭘 그리 까다롭게 구쇼? 고기는 고기 아니오? 이기문도 질세라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은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김 이장이 급히 달려와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 이장은 양쪽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고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두 분 다 성품이 좋은 분들이니 이런 작은 일로 다투지 마시오. 이기문 씨는 박철수 씨에게 고기를 다시 제대로 썰어드리고 박철수 씨는 이기문 씨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오. 김 이장의 말에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미안하다며 손을 내밀어 화해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떻소? 내일 저녁에 박철수 씨 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완전히 풀어버리는 게 어떻소? 김 이장이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박철수는 혼자 살고 있어서 집이 조용했고 김 이장도 함께 참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기문은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가서 맛있는 안주를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자 이기문은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만든 족발과 수육 그리고 막걸리 안주로 좋은 것들을 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나서 김 이장을 찾아가 함께 박철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이장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기문 씨, 정말 미안하오. 옆마을 이장이 급히 불러서 가봐야 할 것 같소. 오늘은 두 분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오. 이기문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바구니를 들고 박철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철수는 이미 집을 깨끗하게 치우고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술도 준비해두고 여러 가지 안주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기문이 오는 것을 보고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이기문 씨. 김 이장님은 어디 계시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둘이서 좋은 시간 보내죠. 두 사람은 별다른 인사말 없이 바로 술잔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퉜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지나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안주가 입에 맞자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가갈 때 이야기, 장사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일들까지 모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기문은 평소보다 많이 마셔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말도 조금씩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도 적당히 취기가 올라왔지만 이기문보다는 멀쩡했습니다. 이제 슬슬 일어나야겠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이기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박철수가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이기문은 휘청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오늘 박철수와 함께 나눈 즐거운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기문이 집에 도착한 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기문의 아내 정순이는 청성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정순이는 정말로 예뻤습니다. 시골 처녀 같지 않게 맑은 눈동자에 하얀 피부 그리고 웃을 때마다 보조개가 예쁘게 패이는 모습이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속에는 남편인 이기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기문과 결혼하기 전 정순이에게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최약봉이었습니다. 최약봉은 비록 집안은 가난했지만 잘생긴 외모와 달콤한 말솜씨로 정순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아버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딸아, 내가 그 가난한 선비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하게 될 것이다. 차라리 이기문 같은 사람과 결혼해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계속해서 정순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기문이 혼담을 들고 왔습니다. 이기문은 정순이보다 10살 정도 많았지만 워낙 성실하고 수완이 좋아 인근 마을에서 가장 큰 푸줏간을 운영하여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정순이와 결혼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의 예물까지 준비했습니다. 정순이의 아버지에게는 하늘에서 내린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딸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최약봉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강요로 정순이는 이기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최약봉에게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던 최약봉을 쉽게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밤 정순이는 용기를 내어 이기문을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습니다. 기문 오빠, 사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은 몸이에요. 최약봉과 말이에요. 만약 오빠가 싫어하신다면 이 혼담을 취소해도 괜찮아요. 정순이는 이 말을 하면 이기문이 분명히 혼담을 취소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약봉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기문의 반응은 정순이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기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순이야, 우리가 이미 혼례를 올리기로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취소할 수는 없지 않니?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잘해줄 자신이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조선시대 보통 남자들의 관념과 달리 이기문의 너그러운 마음에 정순이는 고마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혼례는 예정대로 치러졌고 정순이는 이기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된 후에도 정순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문이 아무리 잘해줘도 최약봉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마을 뒤편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최약봉과 몰래 만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느티나무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서 급히 숨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본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순이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정순 씨,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조심스럽게 만나면 아무도 알지 못할 거예요. 최약봉이 정순이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숨바꼭질 같은 만남이 계속되자 정순이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집에 돌아가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기문을 보면 죄책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기문도 뭔가 낌새를 눈치챈 듯 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이기문이 박철수와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했습니다. 정순이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오랜만에 최약봉을 집으로 불러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기문이 나간 후 정순이는 최약봉에게 몰래 연락을 보냈습니다. 최약봉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순이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최약봉이 정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누가 볼까봐 무서워요. 정순이가 달콤하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난 기쁨에 젖어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이는 깜짝 놀라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머, 벌써 돌아오나 봐요? 어떻게 하죠? 정순이가 당황하며 최약봉을 밀었습니다.
빨리 숨으세요. 정순이는 급하게 최약봉을 방 한구석에 있는 큰 장롱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서둘러 옷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이기문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것을 보니 박철수와 술을 꽤 많이 마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 여보, 벌써 오셨어요? 많이 드셨나 봐요. 정순이가 걱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박철수하고 좋은 시간 보냈어. 이기문이 어눌한 말투로 중얼거리더니 침상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곧 코를 골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롱 쪽으로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조용히 나오세요. 남편은 잠들었어요. 최약봉이 장롱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깐의 위험한 순간을 겪고 나니 더욱 대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가 남편을 재우느라 고생한 모습을 보니 더욱 안타까워졌습니다. 정순이는 이기문을 안전하게 재운 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약봉이 갑자기 정순이에게 다가와서 뒤에서 껴안은 것입니다. 정순이는 너무 놀라서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그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밤에는 제법 크게 들렸습니다. 침상에서 잠들어 있던 이기문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술이 깨면서 정신이 돌아온 이기문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기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가까이 있던 큰 가위를 집어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정순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기문은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술기운과 분노가 합쳐져서 앞뒤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 발을 헛디뎠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움직이니 몸의 균형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기문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위가 자신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으악! 이기문이 괴로운 신음을 내더니 몇 번 경련하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정순이와 최약봉은 완전히 얼어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진 이기문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포와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약봉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정순이, 지금은 당황할 때가 아니야.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해. 두 사람은 급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문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결국 밤이 깊은 틈을 타서 집 안에 시체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침상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침상 밑바닥을 깊게 파서 구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기문의 시체를 조심스럽게 그 안에 넣고 흙으로 덮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석회를 뿌린 후 쌀포대로 덮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침상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약봉은 꾀를 내어 말했습니다. 박철수에게 누명을 씌우는 게 어떨까? 어제 이기문과 다퉜던 일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믿을만 하지 않겠어? 정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약봉은 정순이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박철수 집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도록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박철수 아저씨, 우리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아저씨와 술을 마시고 온 후로 보이지 않아요. 혹시 아저씨가 우리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죠? 이 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기문이 없어졌다고? 어제 박철수하고 술 마시지 않았나? 그런데 왜 안 들어왔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전 박철수와 이기문이 다퉜던 일을 기억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며칠 전에 둘이 싸우지 않았나? 맞아, 고기 문제로 다퉜다고 들었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결국 관아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감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박철수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것은 큰일이었고 특히 다툼이 있었던 사이라면 의심해 볼 만했습니다. 박철수를 당장 잡아와라. 포졸들이 박철수를 붙잡아 관아로 끌고 왔습니다. 박철수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현감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이기문과 원한이 있지 않았느냐? 어젯밤 그를 어떻게 한 것이냐? 박철수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현감님, 억울합니다. 저는 어젯밤 이기문과 술을 마시고 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믿지 않았습니다. 박철수와 이기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기문이 실제로 사라진 상황에서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분명히 그를 해쳤을 것이다. 현감은 박철수에게 매질을 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가혹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철수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외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한 매를 맞고 견디지 못한 박철수는 거짓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기문을 해치고 마을 앞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현감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범인이 자백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철수가 말한 연못에서 정말로 시체가 발견된 것입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을 보내 연못을 뒤져보니 물에 불어서 알아보기 힘든 시체가 떠올랐습니다. 정순이가 시체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시체를 한번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 남편이에요. 정말 우리 남편이 맞아요. 정순의 확인까지 받았으니 현감은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이기문을 해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주일 후에 처형하기로 정해졌습니다. 정순이는 겉으로는 슬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잘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 이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이기문이 정말 심하게 다퉜나? 내가 보기에는 그저 작은 말다툼이었는데 게다가 내 앞에서 둘이 금방 화해했잖아. 그런 사람이 정말 상대방을 해칠까? 만약 술김에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 그 깜깜한 밤중에 시체를 들고 연못까지 가서 버리고 온다고? 김 이장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연못에서 나온 시체였습니다. 그 시체는 어제 물에 빠진 시체라고 보기엔 이미 오래되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고 건장한 푸주간 주인인 이기문에 비해서 한참 작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정순이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남편이라고 확신했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잘못되었어. 그러던 중에 이웃 마을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 전쯤 노인 한 분이 우리 마을로 찾아오다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그 노인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김 이장은 이 소식을 듣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연못은 이웃 마을에서 우리 마을로 오는 중간에 있었고 그 노인은 우리 마을로 오는 도중에 무슨 연유로 연못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면 연못에서 나온 시체는 그 실종된 노인이고 정순이가 거짓말을 한 거야. 그럼 진짜 이기문은 어디에 있는 거지? 김 이장은 정순이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정순이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밤에는 몰래 숨어서 집안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김 이장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창문 근처로 갈 때마다 처음 맡아보는 불쾌한 썩는 냄새가 나고 밤마다 정순이 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집에서 다른 남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이장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정순이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생각 없고 쓸모없는 계집아? 자꾸 성가시게 굴지 마. 남자의 화난 목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때리는 소리와 정순이의 아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 회장은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었고 최학봉이 정순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정순이는 바닥에 쓰러져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이제 그만 때리세요. 하지만 최학봉은 화가 잔뜩 난 상태였습니다. 한참을 때리고 나서야 지쳐서 의자에 앉아 잠들어 버렸습니다. 정순이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이기문을 해치고 시체를 숨겨놓고서는 빨리 처리하겠다고 했지? 그런데 아직도 침상 밑에 그대로 있잖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김 회장은 이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기문이 죽었고 시체가 정순이 집 침상 밑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 모를 불쾌한 냄새는 시체가 썩는 냄새라는 것을. 그리고 최학봉과 정순이가 함께 이 일을 꾸몄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정순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체 냄새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빨리 어딘가로 옮겨야 하는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최학봉이 잠에서 깨어나서 화를 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 아직 관아에서 수사하고 있잖아. 지금 움직이면 들킬 수도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정순이가 더 말하려고 하자 최학봉이 다시 때렸습니다.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어. 내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내 기분도 나빠진다고. 김 회장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헛간으로 몰래 가서 곡괭이와 삽에 얼마 되지 않은 듯한 돌가루와 흙이 묻어있는 것을 보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집 헛간에서 그런 것이 나올 리 없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현감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사실 최학봉과 정순이가 이렇게 다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기문이 죽은 후부터 정순이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상 밑에 시체가 있다는 생각만 하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기문의 모습이 나타나서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정순이는 최학봉에게 계속해서 시체를 빨리 치우자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최학봉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철수가 잡혀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움직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학봉은 정순이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이의 정신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온종일 불안해하고 시체 이야기만 하니까 최학봉도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최학봉은 술을 자주 마셔서 성격이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술을 마시고 정순이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은 잃고 연인에게는 맞는 처지가 되어 매우 처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회장은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현감에게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현감님, 이기문이 죽은 일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현감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김 회장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정순이와 최학봉이 함께 이기문을 해치고 시체를 숨겼다는 것, 그리고 박철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현감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너무 경솔하게 판결을 내린 것이 드러날 것 같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를 염두했다는 듯이 조목조목 증거와 같이 제시했고 이방과 포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기에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현감은 하는 수 없이 포졸들을 보내서 정순이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장 정순이의 집을 뒤져보아라. 침상 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여라. 포졸들이 정순이의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순이와 최학봉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관리들이 집을 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 왜 우리 집을 뒤무슨 이리해지는 거예요? 정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대답하지 않고 침상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을 파헤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기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있다. 시체를 찾았다.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자 정순이와 최학봉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포졸들에게 잡혀서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고 했습니다. 정순이는 억울한 표정으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억울합니다. 현감 나으리. 이기문은 실수로 죽은 것입니다. 제가 안방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이기문이 죽어 있었고 겁이 나서 최학봉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김 이장이 들은 이야기와 발견된 증거들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연못에서 발견된 시체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원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그 시체는 정말로 나이 많은 노인의 것이었고 이기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실종된 노인의 시체가 맞았습니다. 현감은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순이와 최학봉은 이기문을 해친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철수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밝혀져서 즉시 풀려났습니다. 잘못 판단한 현감도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청성리 마을에 전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아름답기로 소문난 정순이가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분명하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철수는 김 이장을 찾아와서 깊이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김 이장님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만약 이장님이 진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면 저는 억울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김 이장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니까. 청성리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김 이장의 지혜와 정의감에 더욱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끔찍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짓말과 나쁜 행동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결국 그에 맞는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 이장 같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도 김 이장을 마을 어른으로 공경하고 서로 믿고 도우며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